오늘은 인터뷰에 앞서 짧은 글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박쥐로서 말한다. 나는 니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인간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나에게로 왔다. 그 뒤로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동물 시국 선언의 일부입니다. 이 시국 선언을 기획한 분이죠.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산하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국 선언 제목이 질병 X 시대 동물들의 시국 선언입니다. 먼저 질병 X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질병 X는 한마디로 알 수 없는 미래의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예.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네. 미래에는 알 수 없는 질병 X가 터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 코로나로 나타났었죠. 예. 그래서 이대로라면 질병 X는 언젠가는 또 올 것이고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물들의 시국 선언 처음 들어보는데요. 왜 동물들이 시국 선언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정확하게 그 코로나가 어느 시장에서 누군가를 거쳐서 온 그 아주 구체적인 경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네. 학계와 그 국제 사회는 그 결국엔 야생동물에서 건너왔다는 사실만은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 2000년대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질병, 특히 최근에 창궐 하고 있는 전염성 질병의 약 심지어는 75% 정도가 이제 동물한테서 건너온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동물을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동물은 가만히 있었던 상태에서 인간이 그들의 서식지에 접근을 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동물들이 진짜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써 또 억울하게 또 살처분 당한 동물들, 그 전에도 다른 여러 전염병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들의 시점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만 사실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멸종 같은 용어 같은데요. 할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인간들의 어떤 행동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서식지 파괴하고 야생동물 거래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맥락의 기후 변화 위협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근데 이 서식지 파괴와 야생동물 거래는 현재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성장 개발 중심주의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고 따라서 지금 그냥 단순히 한두 명이 저지르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범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서 개선 또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산을 깎고 환경을 파손해서 건축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사람들 가까이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접촉이 이루어지고 원치 않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백만 년 또는 천만 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숙주하고 꽤 평화롭게 진화하고 생태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또 다른 질병들도 생태계적 그런 끈들이 이제 하나씩 파괴도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태적인 어떤 역동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역시 또 하나의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피해가 되는 것이죠. 네. 선언문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 평균 수준으로만 살기 위해서는 지구 3.3개가 필요하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는 어떤 소비 성향에 따라 어떤 나라가 얼마나 자원을 많이 소비하느냐,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뿜느냐를 표현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얼마나 소모하는 양을 지구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아주 극히 일부가 사실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소모하는 양을 보면 지구가 3.3개 정도가 필요한 정도로 막대한 규모 또는 속도의 소모가 또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세계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한 5위 안에 듭니다. 3, 4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얘기는 자원이 쓰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량 쓰면 그다음에 다시
보충되고 재생되는 것이 원래 자원인데 물처럼.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소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미래에 있을 지구를 앗아가는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소모란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음식도 많이 먹고 연료도 많이 쓰고 또는 쓰레기 배출도 많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평균치를 보다 보면은 별로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의 플라스틱 사용량, 한국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인의 육식 소비량 이것은 모두 수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10위 이내 또는 5위 이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조금 우리가 그동안은 대한민국 위상 생각할 때 뭐 OECD 가입 국가 그리고 경제 10위권 대국, 또 문화 선진국, K방역 우수 이런 것들만 봤는데 환경 차원에서 보자면 지구 평균을 깎아먹고 오히려 지구 전체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지나치게 환경 파손이나 과소비 국가 또 쓰레기와 환경 오염물질 배출 국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우리는 그동안 K자가 들어간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라든가 어떤 올림픽에서의 성적 같은 건 매우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환경 생태, 특히 어떤 것을 함으로써 배출되는 것 또는 남는 쓰레기라든가, 결국 수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실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만약 진짜로 선진국을 향하고 진짜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면 경제, 문화 강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생태 환경도 똑같은 수위로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 동물시국선언 퍼포먼스를 미리 알았다면 저도 어떤 형태로든 힘을 보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거든요. 이 퍼포먼스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예, 저와 이제 제 동생인 김한민 작가하고 같이 이제 했지만 거기에는 이슬아 작가, 정세랑 작가, 김탁환 작가, 최영숙 판소리꾼, 가수 요조,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예술가들, 아티스트 또는 작가, 시인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이 동물의 이 감정 이입을 할 수 있고 타자되기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예술가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가 각자가 참여하신 분들께서 문화예술인들께서 각각 다른 동물 역할을 맡으셨다면서요? 예, 일부러 이제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의 이미 이력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하는 동물들 저희 일단 목록을 작성을 하고 이런 문화예술인 분들한테 직접 고르시라고 아예 제안을 드렸고 본인들이 직접 고르고 본인들이 직접 쓴 것을 낭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김사나 사무국장은 어떤 동물 역할을 맡으셨나요? 예, 저는 멧돼지를 맡았습니다. 멧돼지요? 네네. 멧돼지가 최근에 우리 농민이나 또 도심 출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 주부들께는 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네네. 멧돼지는 어떤 시국선언을 했습니까? 혹시 지금 낭독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낭독문이 제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만이라도? 예, 내용은 이제 차라리 한반도에 없어졌던 호랑이나 늑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사실은 무서워하는 게 멧돼지지만 인간들한테 이렇게 몰살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연 포식자 아래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막 이 포수들 동원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뭐 덫을 놓기도 하고 멧돼지를 거의 막 공공의 적으로 삼고 이렇게 없애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이제 직전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고인데요. 사실은 많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이 멧돼지가 결국에 사람들이 양돈가에 있는 집돼지한테 병을 옮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멧돼지가 마치 없어져야 될 동물처럼 아예 정말 나쁜 어떤 원흉으로 몰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병이 터진 접경지대랑 상관없는 경상도랑 제주도에까지 멧돼지를 다 한 번에 잡았거든요. 그랬죠. 멧돼지는 우리나라 산림 토착 생태계의 옛날부터 일원이었던 동물인데 퇴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게다가 그 병 자체는 멧돼지에서 온 게 아니고 결국 아프리카에 있던 병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한반도까지 오히려 피해자가 멧돼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멧돼지 선택한 겁니다. 그러셨구나. 이 멧돼지에게도 좀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이 올바른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네. 생활 속에서는 서식지 파괴를 하는 모든 어떤 상품들, 약간 가령 파뮤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그 망그로브 숲에서 나무를 잘라서 그걸 숯으로 만들어서 그 숯으로 바베큐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네. 직접적인 서식지 파괴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인이 다 줄일 수 있는 해야 될 가장 좋은 실천은 육식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식이 일단은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더 많은 서식지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미 잘 확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탤 수 있는 말은 이런 동물들을 야생동물 함부로 잡고 만지고 하는 모든 놀이행위, 가령 야생동물 카페, 동물 축제에서 맨손 잡기, 잘못된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의 체험장 이런 것들을 모두 보이콧하고 문화를 좀 더 동물한테 친화적인 것으로 가는 것을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문자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340 하나님이 보내신 문자가요. 혹시 다음 행동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번 코로나19 거치면서 동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참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방금 이제 끝난 일이라서 바로 다음 단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예. 매년 이런 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이나 이동시라고 하는 창작 집단을 좀 팔로우 해주시면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SNS 모든 계정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정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다음 퍼포먼스, 다음 행동이 있으실 때 그쪽으로 공지를 해주시겠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제 생활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특히 그 육식 얘기하실 때 가슴이 뜨끔했었거든요. 예,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다 그냥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퍼포먼스 기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한 노력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